네, 5월 5일 어린이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104회차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어린이 중에 저희 취재 편의점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유쾌한 그런 시사방송, 정치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추억의 어린이날 있습니까? 예, 어릴 때 어떤 선물 받으면 기뻐하셨던가요? 궁금합니다. 오늘 또 아이들 데리고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유튜브 쇼츠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로딩 땡땡땡 잼블록스 에러 공부 스트레스가 감지되었습니다. 석세스 5월 5일 숙제 프리존 가동. 네, 5월 5일 잊지 말고 기억기억 뭐 이모티콘 이모지들 예, 어린이날 잼블록스 청와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파티에 초대합니다. 청와대 초청받았대. 어린이날 청와대 초대받았대. 예! 그럼 나 TV로 나오고 사인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초청했어. 그래? 그래갖고 우리 대통령 만나러 간다. 알았지? 청와대도 정말로 가는 거야? 그렇지. 청와대 가는 거지. 대통령님도 만날 수 있어? 그럼. 예! 그렇게 좋아? 응, 너무 좋아. 청와대는 TV에서만 보던 곳인데 제가 진짜 간다니 너무 설렜어요. 신나고 즐겁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노봉남님께서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네, 하트 3개 팡팡팡 쏴주셨고요. 네, 취재 편의점도 사랑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노봉남님께서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클리닉 간호사 베이비 샤워 하느라 직원들과 점심 같이 먹고 춤추고 사진 찍고 너무 즐거웠는데 한편으론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고 전쟁을 반발한 미국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가 심판대에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희님은 정말 천사신 것 같아요. 그 함께하는 즐거움도 있어야죠. 전쟁 난리통이고 물론 이란 사람들 어제 우리 김창수 민주평통 전 사무처장 말씀대로 10주차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잃은 분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민간인 피해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유도 알 수 없는 폭격으로 사망한 175명의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전쟁 없는 나라 또 평화로운 전 세계, 평화로운 세계, 전쟁 없는 세계 가능하도록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좀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좀 전쟁 얘기하니까 진중해졌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보신 그 이재명 대통령 잼블록스 영상은 로블록스라는 게임 시스템 화면을 차용한 연출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뭐 활짝 와! 나 청와대 가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거야? 막 너무너무 기쁘게 웃고 있죠. 이 아이들이 오늘 청와대에 정말 옵니다.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2016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마치 예고편, 영화 예고편처럼 저렇게 띄운 겁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청와대 복귀 후에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 그리고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동네 아동들, 다양한 아동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초대된 어린이들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친숙한 세종실 있잖아요. 그리고 충무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곳을 다 돌아본다고 합니다. 저희 그 뉴미디어 기자단은 아직 근접 풀 취재 권한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춘추관 출입은 하고 있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이긴 하나 아직 가보지 못한 세종실과 충무실을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돌아본다고 하니까 부럽다 얘들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대구 그래 봐야 안 될 동네인데 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냥 둬버려라 이렇게 막 댓글을 답니다.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곳 대구 시민들 참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돈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가오는 빠지지 않는 당당한 시민들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고만해 주세요.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그런 말씀 한마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이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정무 현안 관련돼서 간단히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이 자리에 모인 중앙당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다며 여러분들이 전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중에선 앞서 보신 대로 박수가 터져 나왔죠. 김 전 총리가 언급한 이 법안 하나는 바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정치사건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에는 딱히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내용. 그러니까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부의 결정에 해당하겠죠. 요 자체가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에 이르기까지 입 모아서 모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다 라거나 차라리 최고존원법을 만들어라
라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동시에 보수 야권 수도권 후보들마저 기자회견을 열고 연석회의를 구성하겠다, 공동 대응하겠다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이렇게 격화하자 김 전 총리가 후보 입장에서 진화에 직접 나선 셈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청와대도 앞서 보신 대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당부하고 나섰다라고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추진 시기와 내용 그리고 등등에 대해서 수기하라라고 주문을 한 건데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어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일갈한 뒤에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검법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 수기 과정을 거쳐 당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도 이재명 대통령 자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공소 취소해서 더 이상 재판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술수 아니야? 라는 비난이 속출하고 그게 프레임이 잡혀서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나 재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니까 초장에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취재를 했는데요. 취재 편의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 국조특위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만 초반부터 6월 이후가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이 시기 절차 등을 좀 알아서 결정하라. 다만 지금 추진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는 된 상태인데 심의는 아마도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국조특위는 강하게 바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면 당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서 이 법안 관련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지금 이 순간 즉각 처리하기는 곤란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정해준 것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발 마타도어, 대통령 사건 전부 공소 취소하려고 이 특검법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사건에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동해 어부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봉지욱 또 한상진, 잠시 후에 나올 텐데 한상진 기자가 연루되어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든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잡고 있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연일 보도하다 보니 종편 보수 언론들은 여전히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실제 지역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고 해요. 이것은 영남권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이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후보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타도어가 금방 먹힌다는 거죠.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마타도어가 얼른 먹힌다. 이 지역은 내가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런 그 민주진보 정당을 찍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안 찍을 핑곗거리, 민주당 안 찍을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조특위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언론도 안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국조특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밝혀냈는지 잘 모른다. 특히 영남 지역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모든 국가 권력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니네는 누가 견제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예측 불허는 아니었다. 이게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힘의 이 마타도어가 잘 먹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은 내 이름으로 치른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중앙당이나 그 관계자 뭐 의원들이 뭐 때로 막 내려와서 막 하는 것이 결단코 좋지 않다. 물밀듯 민주당이 내려오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까다롭고. 김부겸 이번에는 김부겸 분위기는 좋지만 최근 여론조사 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좋지만 이것이 다 표로 연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구 지역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상당한 위기감이 있다는 거죠. 참 독특한 것이 민주당이 힘이 세 보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유권자들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전히 저 사람들은 간첩, 빨갱이, 사회주의.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대구 선대위 출정식에 가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먹혀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의 명분을 준 공소 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다. 경향신문 오늘 사설 제목인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건태 의원 오시니까 관련 내용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경에 언론에 문의가 많아서 공지 드린다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 저희는 그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지난해 9월 이미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주당보다도 먼저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고 다만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가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다. 그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 형법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한 결론이나 특검법이 공소 취소로 가는 최적의 경로는 당장이 아니라 30일 남은 6.3 지방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 길을 찾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는 침묵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압박했는데요. 과연 김용남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기자들이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국정조사 계속 보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오보를 가지고 대장동 그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신문협회 상까지 받은 언론의 침묵 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여전히 취재 편의점 너무 힘이 약해서 대세의 여론 영향을 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키워주시면 저희들이 날마다 보도하고 있는 이런 보도 내용들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영남권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힘이 짜고 있는 이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먹혀들고 있다라는 점이 위기감으로 발동이 돼서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은 지금 당장 추진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라는 입장이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국조특위위원이신 이건태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오는 17일 남녘 땅을 밟는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번 만남이 그동안 남북에 굳게 닫힌 빗장을 푸는 벅찬 감동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네, 김정인 국방위원장께서 지금 김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 순환공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분단 사상 최초로 남북 간 항공로를 여는 남측 대통령이 됩니다. 남북의 하늘길이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시간이 아쉬울 만큼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 협력 문제이니까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뭐 어디서 온들 다 똑같은 얘기에 우리가 겪은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서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는 거는 바람직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겁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후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먼 산을 이렇게 둘러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려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죠. 와락
끌어안으며 악수하던 두 손을 마주 잡던 그 모습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더니도 애쓴 26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부침도 있었습니다. 하노이 노딜이라고 불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오히려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실제 윤석열 정권 때는 뭐 둘도 없는 원수 사이로 지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아까 보니까 댓글에 역시 젠프 짝짝짝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북한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서 드디어 방남을 하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2025-2026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하는 내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용이니까 제가 방한이라고 했고요. 저는 방남, 방북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왜 장윤선 기자 그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하냐,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늘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그렇게 기자들에게 언론 배포문을 배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한 원문 그대로 써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이거 사설이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난 1일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경기 참가가 확정됐다고 북측에서 알려왔다는 것이고요. 정부의 방남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 탁구연맹 월드 투어 그랜드 파이널스가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여자 축구팀이 한국에 오게 되면 2014년 아시안 게임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오는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공동 입장을 했었고요. 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으로 시작을 해서 그해 정말 활발하게 남북 간 체육 교류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뭐 공정 논란도 있었죠, 여러분. 뭐 너무나 꼼꼼히 다 제가 디테일을 설명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에 방문하는 내고향 선수단은 선수 27명, 스텝 12명 해서 모두 39명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 2주 전부터 내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남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 안 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아마도 오기 어려울 거다.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써서 김새버리면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해서 북한이 퍼붓는 맹공의 수위를 생각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북 전문가들은 반드시 온다. 그 이유가 있다. 오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내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남이 지렛대가 되어서 남북 관계 해빙 무드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냥 단순한 스포츠 교류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설레발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외교관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와 취재를 했습니다. 제 취재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 우리가 이 봄을 지속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겨울로 빠꾸하려는 것인지 그 제비를 계기로 봄날을 연속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정부 고위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선수들이 남한에 오는 행사가 중요하다. 몇 년 만에 아시안 게임 기준으로 12년 만에.
이 선수들이 남한에 오게 된 경위는 지난 4월 6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해석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 현역 군인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의 사적인 북한,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1시간 만에 북한 노동당 김여정 총무부장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것이지요. 당시 김 총무부장이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10하루 만에 북한 선수단이 방남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을 잘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이 적대적이라는 정세를 현상 변경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바꿔 존립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곧 이재명 정부 2년 차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지난 1년간 남북관계에 바늘구멍 하나 뚫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는 점이고 더는 이대로는 안 되고 평화적 두 국가가 존립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관계 신념과 사상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통일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다, 사상이다라는 점을 이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도 왕이 부장에게 전한 남한에 대한 불만은 대략 이런 것이라고 이 고위 관계자는 전해주었습니다. 남쪽은 매번 대화, 평화, 공존을 말로만 하는데 행동이 없다. 윤석열 정권 때와 달라진 것 없는 한미 연합훈련을 꼬집은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3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최종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북한에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며 기존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으로는 평화, 대화, 공존을 말하면서 현실로는 명백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불쾌감을 김정은 위원장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취재 편의점에 지금 우리 국민은 반드시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끊어내는 부정적인 정책 유산도 확실히 거두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평화 공존이냐, 윤석열식 남북관계 파탄이냐, 죽도 밥도 아닌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개탄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통해 우리 정부에 건넨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의 기존을 당분간은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적대적이라는 정세는 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북의 의지로 적대적을 평화적으로 바꿔낼 수 있고 실제 바꿔내자는 제안으로까지 해석해 봄직하다라는 개인적 판단도 듭니다.
자,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을 단순 스포츠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 고위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이 방문을 시작으로 삼아서 8천만 결의가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게 보면 작은 스포츠 행사에 불과하지만 이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남북관계 정세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언론인 만큼 제발 정확한 사실 보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레임을 짜고 대립 갈등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화해와 평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관점에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남을 보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귀에 선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냉면,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이거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남북관계의 화해, 해빙 무드가 돼야 이 8천만 결의가 더 이상 섬으로 살지 않고 자유왕래, 서신교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이구.